이재명은 인천 계양을의 클린스만 감독과 같다. 국가대표 감독. 자신은 인천 계양을의 히딩크가 되겠다. 원희룡의 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곳이 인천 계양을이죠. 원희룡과 이재명의 직접 대결, 정면 대결입니다. 원희룡에게 관심이 쏠리는데 원희룡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계양의 이 원희룡과 이재명의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공천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공천 전략도 나왔고 이 공천에 따른 후유증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공천 스타일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에서도 완전히 이재명과 민주당을 압도했다라는 것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희룡의 조선일보 오늘 인터뷰입니다. 원희룡의 말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을을 지금 원희룡이 이 주소도 옮기고 집도 옮기고 사무실도 만들어서 한 달 가까이 뛰었다. 한 가지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가 공통된 것이 있었다. 이재명이 보이지가 않는다.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을 찾을 수가 없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클린스만은 이 한국에 거주하지를 않는다. 뭐 원격 지시를 하고 미국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이 국가대표팀을 제대로 이끄는 거냐? 한국에서 보이지가 않는다. 이재명과 꼭 같다. 이재명이 계양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클린스만도 한국에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선수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금 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충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 조사를 해서 이강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강인을 징계하면 될 일입니다. 문제는 선수들의 이 갈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런 식이다. 인천 계양을에 나타나지도 않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희룡이 오늘 인터뷰에서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의 오래된 고질병입니다. 인천 계양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갖고 있는데도 민주당 정치는 인천 계양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인천 계양을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교통이나 주거 환경을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고 있다. 이걸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원희룡의 당찬 말입니다. 원희룡은 지금까지 선거에 5번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3번, 제주도지사 2번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5전 5승입니다. 이 원희룡이 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계양의 이재명은 클린스만과 같다. 자신은 히딩크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이 도망을 갈 수는 없습니다. 원희룡도 이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지금이라도 도망을 간다면 이거 뭐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이 돌덩이를 치우는 것인데 자신이 이재명을 인천 계양에서 치워버리겠다. 이 돌덩이를 치우겠다. 우리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를 치우겠다. 이재명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당을 옮겨야 합니다. 위성정당으로 이 당적을 옮겨야 하는데 그러면 당대표를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에 그대로 출마하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이 원희룡과 이재명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희룡이 인터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천 계양은 송영길, 이재명이 연속으로 배출된 민주당의 텃밭이다. 그런데 지역 발전이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 이게 민주당식 정치다.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 자신들의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드는 이런 민주당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계양은 서울, 경기, 인천의 허브다.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다. 그런데도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 주거 환경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계양, 자신이 국토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가장 잘 아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양을 바꿔놓겠다. 계양 테크노밸리도 부지 100만 평 보상이 끝났는데 민주당이 이 땅을 소형 임대 아파트로만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다. 이건 또 계양의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이다. 그 정치적 이득은 민주당이 누리고 있다.
이걸 완전히 바꾸겠다. 교통과 주거 환경. 이 원희룡에 대해서 뭐 한동훈은 국민의힘은 무엇이든 지원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원희룡이 지금 10%포인트 정도 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항을 해서 원희룡이 뒤집을 것이다. 10%포인트 뒤집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은 이것보다도 더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승리를 해왔고 원희룡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이 생활정치,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아예 뭐 인천 계양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정치가 아닌 인천 계양을 바꾸는 생활정치, 이 방향을 딱 잡고 원희룡이 인천 계양의 이 지역 개발에 모든 공약을 쏟아붓는다면 클린스만은 이제 경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원희룡이 히딩크가 될 것이다. 지금도 뭐 한국 축구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히딩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원희룡이 야무지게 이재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분명한 길을 찾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제 이재명의 끝이 원희룡 자신의 눈에는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에 이어서 이 백현동의 김인석, 김만배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 이재명도 지금 대북 송금이라든지 법인카드 비리 지금 검찰에 소환되어야 하고 기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지금 이제 판사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판사도 바뀌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곧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위정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원희룡이 이재명의 끝이 자신의 눈에는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원희룡의 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이재명은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인 클린스만과 같다. 자신은 히딩크가 되겠다. 생활정치를 하겠다. 그 다음 민주당식 정치입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계양을 놓고 민주당은 이 발전의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선거에서 이득을 챙겨왔다. 이걸 확 바꿔버리겠다. 정말 발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이 발전을 하면 주민 모두가 혜택을 입는다라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겠다. 그 청사진을 제시를 하겠다. 이거죠. 이제 이 한국의 축구가 히딩크 때문에 발전한 것은 한 차원 높은 이런 우리 축구가 가야 할 길을 히딩크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걸 실천했기 때문이죠. 클린스만처럼 저렇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아예 뭐 한국 축구에 저렇게 애정도 없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저런 태도, 저게 이재명이다라는 이 비유 신선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 20년 넘게 이 원희룡의 선거를 지켜봤습니다. 5번 싸워서 5번 모두 이겼습니다. 제주가 원희룡의 고향이긴 하지만 제주도 정말 흠집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원희룡은 모두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원희룡이 10%포인트 뒤집을 것이다. 이재명은 도망갈 곳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크게 보면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해서 한동훈이 직접 나서지 않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잡음 없이 불출마할 사람들은 불출마하고 주로 이 지역구 이동입니다. 험지 출마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김무성 모두 이게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자신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또 자신이 과거에 이 뭐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책임은 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불출마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맙다, 헌신, 당의 승리 이야기를 하면서 따독거리는 모습,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에도 이 중진들이 모두 나서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진들입니다. 모두 중진들이 헌신, 험지에 나선다라는 것도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강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이 걱정되는 것이 지난 4년 전의 총선 때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충돌, 또 황교안 대표와 이 위성정당 대표였던 한선교의 충돌입니다. 이래서 뭐 공천을 했다가 뒤집고 위성정당의 그 비례대표 의원들 후보들 공천을 하고 난 다음에 모두 뒤바꾸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런 부분들을 모두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 간의 이 협의, 역할 분담도 잘 되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제 위성정당을 누가 맡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제원이 적합하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송재TV 댓글에서도 장제원을 크게 써야 한다. 장제원을 크게 쓰는 방법입니다. 위성정당의 대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가장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 크게 정치적으로 할 일도 그렇게 없습니다. 큰 비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장제원 의원이 역할을 할 곳이 많이 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 실무 작업을 공관위원장의 역할, 또 비례 위성정당 이 대표의 역할, 이런 부분들, 이 정치적 함량을 생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과 보조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호흡이 잘 맞는 사람, 그래야 깔끔하게 공천이 끝이 납니다. 지금 제3지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탈당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재명은 이게 공천 작업이 제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재명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지금 불출마,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선 조직이 터져버렸습니다. 공천 작업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이 비선 조직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터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한동훈은 시스템을 내세워서 뒤로 빠졌습니다. 이재명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문재인계 임종석을 비롯해서 저것도 쳐내야 하고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현역 의원들을 쳐내야 합니다. 170명이나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현역 의원들 상당수 지금 절반 가까이를 손을 대야 되는 형편인 겁니다. 불출마든 뭐 험지 출마든. 이걸 이재명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돈봉투 받은 의원들에게 어제도 전화를 돌렸다라고 하는데 이 돈봉투 어떻게 되어 가느냐, 출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법 리스크는 이게 뭐 리스크도 아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비하면 노웅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았는데도 이재명보다 뭐 내가 더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측근들이 모여서 소위 비선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되면 당연히 비선 조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고 그 결과는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도 자신이 지금 준연동형으로 바꾸면서 좌파 전체를 끌어안아야 된다. 이건 이재명의 개딸당으로 본다면 일단 자신이 좀 양보를 한 겁니다. 친문계를 다 쳐낸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을 다 쳐낸다. 다 쳐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무너진다. 어느 정도는 끌어안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까지 쳐낼 것이냐. 이게 지금 이재명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과도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0~50명 되는 이 이재명의 소위 비선 측근들, 이 모두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현역 의원들을 쳐내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과도하게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직접 이 교통정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 직접 나서면서 비선 조직이 움직인다라는 게 터져 나오면서 전형적입니다. 우리 정치권의 이 선거를 앞두고 가장 최악의 공천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이 상황을 맞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형편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의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위기로 몰리고 있고 인천 계양 이 지역구에서도 위기로 몰리고 있다. 그 부분을 한동훈, 원희룡 잘 파고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